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이 업계는 현장 경험과 경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작은 중소업체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사회초년생이고 여자인 저에게는 너무 거칠고 힘든 환경이었어요. 현장에는 단기 일용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말도 행동도 거친 편이셨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날 나오지 않으시곤 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일감을 배당하고 관리하며 보고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인부분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셔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날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공사 현장의 구조와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몇이냐, 남자친구하고는 어디까지 가봤냐라며 질문을 하는데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티를 내면 또 일을 안 하고 나가겠다고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분이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어서 일이나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처음 인력시장을 통해 오신 젊은 남자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 남자분이 구세주 같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 하나를 사들고 그 젊은 남자분을 찾아갔어요. 그 남자분은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방울의 정직함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그 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며 캔커피를 건네자 그 남자분이 지저분한 손으로 받아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더 부끄러워지실까봐 감사의 인사만 전한 후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남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잠시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총 공사기간 내내 그 남자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에 나와 일하셨어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그 남자분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떠오르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남자분도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렇다 할 때화나 만남도 없이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크고 작은 경력을 쌓으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창업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동안 일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짧은 연애도 해보았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다른 업체와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큰 공사고 의뢰인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서 첫 미팅부터 긴장이 되었죠. 원래 직접 나서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고만 받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팅 현장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쪽에서 보고를 시작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자료 없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보고가 끝나자 상대 업체의 한 남자분이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낯이 익은데 희미한 얼굴이었죠.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캔커피를 건네면서 5년 전 기억나냐고 묻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복학생 청년이 상대 업체 대표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건축 전공자였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싶어 5년 전 일을 했던 거래요.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를 일군 거라고 하더라고요.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남다르다고 느꼈는데 역시 목표가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5년 전 그때 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자신이 없었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마음을 고백하리라 다짐했다고 하네요. 문득 5년 전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몰라 순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 때가 많이 묻었나 봐요. 느닷없는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가 묻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하다며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신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싫은 것은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닌 그 남자에 대한 제 감정은 애매했어요. 관심이 부담이 되는 것은 순간이라고 공과 사는 구분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좀 자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일에 집중하던 모습 그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작업을 하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꽤 괜찮고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협업을 하면 작업이 지체되기 마련인데 일적으로 잘 맞아서 추진 속도도 빨랐고요. 열심히 작업한 결과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면서 대장정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마감 회식이 끝나고 그 남자가 술에 취한 저를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집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5년 전 처음 만나고 다시 만난 것도 어쩌면 인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가 환호하며 저를 와라 끌어안더라고요.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하던지 오래오래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같은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해서 좋더라고요. 물론 연애도 뜨거웠고요. 그 남자나 저나 연애 경험이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척하면 척사랑의 시그널을 수시로 주고받았어요. 사무실도 같은 지역에 있어서 중간에 일하다가도 필이 통하면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죠. 일만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도 잘 통하는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며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일도 사랑도 모두 이룬 지금 행복이란 더불어 나누는 거구나 싶어요. 저는 땀방울의 정직함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 이 남자도 그 정직함을 아는 사람이기에 더 믿음이 가요. 앞으로도 이 남자와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요.